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일가가 운영했던 웅동학원 관련 비리 혐의를 받는 조국 전 장관 동생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가 시작됐습니다. 조 씨는 추가된 혐의에 대해서 대부분 부인하고 있는데 이르면 오늘 밤 구속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현철 통일부 장관이 금강산 관광 사업자인 현대아산과 한국관광공사 대표를 만나 북한의 남측 시설 철거 요구 등 관광 관련 문제를 협의합니다. 김 장관은 북측의 실무회담 거절 이후 대응 방안과 금강산 관광 재개 해법 등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대도시권 광역교통망이 철도 중심으로 개편돼 2030년까지 현재의 2배 수준으로 확대되고 수도권 교통 거점 간 이동 시간이 30분대로 단축됩니다. 당정은 신도시 교통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광역교통망과 교통체계 구축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모친 고 강한옥 여사의 장례 미사가 엄수되고 있습니다. 미사는 문 대통령 가족 친지들과 문희상 국회의장 등 일부 인사만 참석한 가운데 차분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장례 미사가 끝난 뒤엔 장지인 경남 양산으로 이동할 예정입니다. 칠레 정부가 반정부 시위 격파로 다음 달로 예정된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에이펙 정상회의 개최를 포기했습니다. 에이펙 개최가 무산되면서 미중 무역 협상을 비롯해 세계 정상들의 외교 일정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황사가 유입되면서 오늘 수도권과 충청 지역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저녁엔 중국발 스모그까지 가세해 초미세먼지 농도까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황사와 미세먼지는 점차 남부지방으로 확산하겠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31일 뉴스앤 이슈 시작합니다. 한 차례 구속영장이 기각됐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모 씨가 법원에 출석해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고 있습니다. 휠체어를 타고 영장심사에 출석한 조 씨는 100억대 위장소송 등 추가된 혐의에 대해서 대부분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기환 기자. 네, 서울중앙지검입니다. 네, 조 전 장관 동생 영장심사 언제부터 시작된 겁니까? 네, 배임과 배임 수재 등 혐의를 받는 조 전 장관의 동생 조모 씨는 조금 전 10시 반부터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고 있습니다. 조 씨는 오늘 오전 10시 10분쯤 목에 깁스를 한 채로 휠체어를 타고 법원에 출석했습니다. 혐의 인정 여부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아무 답변 없이 법정으로 들어갔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허위 소송 아직도 인정 못하신다는 입장이십니까? 채용 비리 공범 도피 지시했다는 부분은 인정하십니까? 새롭게 추가된 혐의 인정하십니까? 조 씨는 지난 8일 첫 구속영장 심사에는 출석하지 않았는데요. 당시 목 부위 척추 이상을 호소하며 부산의 한 병원에 입원한 상태에서 강제 구인됐지만 영장 심사를 포기해 조 씨가 출석하지 않은 상태로 영장 심사가 진행됐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지난 9일 조 씨의 주요 혐의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보고 건강 상태 등을 참작해 조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검찰은 이에 즉각 반발하며 보강 수사를 거쳐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한 만큼 오늘 심사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네, 검찰이 보강 수사 이후에 새로운 혐의까지 추가했는데 영장 심사 결과 어떻게 예측되고 있습니까? 네, 법원의 판단을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조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면서 두 가지 혐의를 추가했는데요. 강제집행 면탈과 범인 도피죄입니다. 조 씨는 웅동학원을 상대로 하지도 않은 허위 소송을 벌여 100억 원대 채권을 확보했는데 당시 조 씨가 웅동학원 사무국장 역할을 하고 있었던 만큼 업무상 임무를 지키지 않은 배임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가 웅동학원에 대해 가진 채무가 있어서 웅동학원 자산을 강제 집행해야 했는데도 조 씨가 허위 소송으로 이를 피하려 했다는 강제집행 면탈죄를 추가한 겁니다. 조 씨는 웅동중학교 교사 채용을 대가로 2억 1천만 원을 받고 웅동학원의 교사 채용 평가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받는데요. 지난 8월 의혹 보도가 나오자 중간에서 돈을 건넨 금품 전달책들을 해외로 도피하도록 지시했다는 범인 도피죄가 추가됐습니다. 조 씨는 이에 대해 YTN과 인터뷰에서 허위 소송과 관련해 돌아가신 부친에게 전달받은 사안이라며 허위라는 점을 몰랐다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또 채용 비리에 가담한 건 반성한다면서도 공범들을 해외 도피하도록 지시한 적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오늘 영장심사의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이는 조 씨의 건강 문제에 대해서도 충분히 검증했다는 입장입니다. 여러 의료 자료를 제출받아 검증한 만큼 구속 과정 등에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영장 심사 결과는 오늘 밤 늦게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영장 발부 여부에 따라 조 전 장관에 대한 수사 필요성도 커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허위 소송 당시 조 전 장관이 웅동학원 이사였던 만큼 영장이 발부되면 검찰이 다음 주쯤 조 전 장관에 대한 소환 조사 시기를 조율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YTN 박규환입니다. 자유한국당이 황교안 체제 출범 뒤 영입 인재 1호로 준비했던 박찬주 전 육군대장의 영입을 일단 보류했습니다. 공관병 갑질 논란에 대한 비판 여론 그리고 최고위원 등 내부 반발에 일단 멈춘 건데 다른 당도 들썩이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조은지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인재 영입 명단 잠시 뒤에 이제 발표가 될 텐데요. 그런데 출발부터 좀 삐걱대는 모습입니다. 상황 전해주시죠. 네, 황교안 대표 취임 후 첫 번째 영입 인재를 발표하는 자리 잠시 뒤 11시 20분부터 시작되는데 순조롭지만은 않은 상황입니다. 공관병 갑질로 논란을 빚은 박찬주 전 대장, 황교안 대표가 직접 만나 공을 들인 1호 영입 인재인데요. 이 사실이 YTN 보도로 알려지자 어제 오후 최고위원들이 박 전 대장 영입을 주제로 난상 토론을 벌였고 부적합하다는 결론을 내려 황교안 대표 측에 전달했습니다. 하지만 영입을 완전히 철회한 건 아니고 박 전 대장에 대한 오해가 풀릴 때까지 시간을 가지고 보류하기로 한 거라 불씨는 남았습니다. 당내 의견도 분분한데 중진, 신상진 의원은 아침 YTN 라디오에서 논란 인물을 굳이 첫 번째 인재 영입 명단에 넣은 게 아쉽다면서 가랑비에 옷 젖듯 작은 문제가 쌓여 당 운영과 대표 리더십에 흠이 갈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여의도 연구원장 김세연 의원은 다른 라디오 프로그램 인터뷰에서 적폐몰이로 모욕을 겪은 박 전 대장이 갑질 면죄부를 받은 건 아니라면서도 비례대표 대신 지역구에 출마하는 건 충분히 해볼 만한 일이라고 했고요. 특히 인재 영입 명단에 윤봉길 의사의 장손녀 윤주경 전 독립기념관장이 포함된 걸 거론하면서 한국당이 친일 정당이면 과연 입당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하기도 했습니다. 이런저런 논란 속에 황 대표는 아침 회의에서 인재 영입의 목표는 혁신과 변화, 통합을 통해 국민의 신뢰와 당 경쟁력을 높이는 거라며 인재로 정부 폭정을 막겠다고 밝혔습니다. 잠시 뒤 열리는 인재 영입 행사에는 일단 박찬주 전 대장을 제외하고 윤창현 서울시립대 교수와 김용화 순천향대 교수, 백경훈 청년위원회 미래 대표 등이 올 예정입니다. 네, 자, 이 문제 당 안팎에서 관심이 매우 뜨거운데요. 다른 당에서도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고요? 네, 아무래도 새 얼굴 영입은 내년 총선을 앞둔 공천 구상까지 엿볼 수 있기 때문에 더 그런 것 같습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박찬주 전 대장을 적폐 영입 카드로 규정했습니다. 오늘 아침 정책조정회의에서 황교안 대표가 삼고초려한 박찬주 전 대장은 대표적인 적폐 영입의 사례가 될 뻔했다면서 뒤늦게라도 포기한 게 다행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원내대표는 국민이 원하는 신선한 인물로 치열하게 인물 경쟁을 하자면서 민주당도 국민 기대를 부응하는 인물을 모셔 선의의 경쟁을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정의당은 비판 수위가 더 높았는데 윤소아 원내대표는 박 전 대장이 24시간 호출배를 채워 공관병에게 갑질을 해 불명예에 제대한 군인이라면서 영입 취소가 아닌 보류라니 기막히다고 했습니다. 또 황 대표는 입만 열면 불공정한 사회를 막자면서도 갑질이나 하는 기득권 세력을 1호로 영입하려 한다면서 퇴행적이고 오만방자한 행보라고 꼬집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조은지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오는 2030년까지 주요 광역도시권의 통행시간과 통행 비용을 줄이겠다는 내용의 대도시권 광역교통 구상을 밝혔습니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당정협의회에서 수도권, 부산, 울산권과 광주권, 대구권, 대전권 등 5대 광역도시권 교통 인프라가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양한 교통수단을 확대하고 합리적인 요금을 만들어 광역 거점 간 통행 시간은 30분대로 단축하고 통행 비용은 30% 절감하고 또 환승 시간도 30% 감소하는 목표를 달성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어머니 고 강한옥 여사의 장례미사가 지금 부산 남천성당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를 포함한 가족들과 문희상 국회의장, 민주당 이해찬 대표 등 정치권 인사들, 그리고 일반 천주교 신자까지 1,000명가량이 참석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신호 기자. 네, 신호입니다. 예, 고 강한옥 여사 발인도 차분한 분위기 속에 엄수되고 있다고요? 네, 오전 10시 25분부터 부산 수영구 남천성당에서 고 강한옥 여사를 위한 장례 미사가 시작됐습니다. 장례 미사는 고인이 숨진 지 사흘째 되는 날 고인을 하느님께 맡긴다는 의미로 하는 미사입니다. 손삼석 천주교 부산교구장이 집전하고
이 가톨릭 장례미사의 절차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성가와 함께 십자가를 선두로 한 사제를 따라서 고인의 관도 성당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이 문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 등 유족들이 앞자리에 앉으면서 미사가 시작됐습니다. 차분한 분위기 속에 진행되고 있는 장례 미사에는 지난 이틀 동안 조문을 하지 못했던 정치권 인사들도 많이 참석했습니다. 문희상 국회의장과 유인태 국회 사무총장,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양정철 민주연구원장,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정의용 청와대 안보실장, 그리고 강기정 정무수석 등이 장례 미사를 함께 지내고 있습니다. 일반인도 천주교 신자라면 참석할 수 있는데 이 남천 성당 측에서는 1,000명 정도가 참석한 것으로 가늠했습니다. 이 장례 미사는 1시간 남짓 진행될 전망입니다. 11시 반 조금 넘긴 시간에 마칠 것으로 보입니다. 조용하게 가족장을 치르겠다는 문 대통령 뜻에 따라 미사는 5분 정도만 공개했고 이후 모든 일정은 비공개로 진행됩니다. 미사가 끝나면 운구 예식이 진행되는데 고인은 경남 양산의 하늘공원에 안장될 예정입니다. 강한옥 여사는 그제 향년 92세로 별세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그날 일정을 모두 마치고 나서 부산으로 내려가서 2시간 정도 어머니와의 마지막 정을 나눴습니다. 그제와 어제 조문을 사양하고 가족장으로 조용히 치르겠다고 했지만 야당 대표들과 7대 종단 지도자 그리고 4강 대사 등의 조문은 제한적으로 받았습니다. 문 대통령은 장례 절차를 모두 마치고 오늘 저녁이나 내일 오전 청와대로 복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청와대에서 YTN 신호입니다. 네, 방금 들은 속보 한 가지 전해드리겠습니다. 경찰이 해외 원정 도박 등 혐의를 받는 양현석 전 YG 엔터테인먼트 대표 그리고 가수 승리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기기로 했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양 전 대표와 승리를 상습 도박 혐의를 적용해서 기소 의견으로 내일 검찰에 송치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양 전 대표와 승리는 지난 2014년부터 5년 동안 미국 라스베이거스에 있는 호텔 카지노에서 각각 수억 원대 도박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미국에서 달러를 빌려 국내에서 원화로 갚는 이른바 환치기 수법으로 도박 자금을 조달했다는 혐의도 받았는데 경찰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하기로 했습니다. 우리 경제의 3대 축 가운데 투자는 다소 늘었지만 생산과 소비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소비는 1년 9개월 만에 가장 크게 줄어서 내수 부진이 이어지는 상황이 그대로 반영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김평정 기자. 네, 경제부입니다. 네, 투자가 는 건 다행입니다만 생산과 소비가 줄어서 경기 지표가 좀 혼조세를 보이고 있군요. 네, 일단 생산과 소비가 동시에 감소했습니다. 지난달 전 산업 생산 지수가 전달보다 0.4% 줄었습니다. 신차 출시 등으로 자동차 생산이 늘어난 광공업에서는 증가했지만 서비스업에서 크게 준 것이 전체 산업 생산을 끌어내렸습니다. 소비를 나타내는 소매 판매액 지수도 전달보다 2.2% 감소했습니다. 감소폭이 지난 2017년 12월 이후 1년 9개월 만에 가장 컸습니다. 올해 추석이 9월 초여서 명절 소비가 8월에 이미 이뤄진 영향에다 연이은 태풍으로 외출이 줄면서 환절기에 옷도 많이 팔리지 않은 탓이 컸습니다. 다만 설비 투자는 반도체 제조용 기계를 포함해 산업기계 투자가 늘면서 전달보다 2.9% 증가했습니다. 설비 투자는 4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경기를 보여주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보합, 앞으로 경기를 예상하는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는 0.1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선행지수가 상승한 데 대해 통계청은 바닥을 다지는 것으로 볼 수는 있지만 아직 개선세를 판단하기엔 이르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YTN 김평정입니다. 계속되는 반정부 시위로 칠레 정부가 다음 달 중순 예정됐었던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APEC 정상회의 개최 포기를 전격 발표했습니다. 여기서 미중 무역 협상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과 일본 아베 총리 등 주요 국가 정상들의 만남이 예상이 됐었는데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교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칠레 산티아고 도심에서 대규모 시위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곳곳에서 방화와 약탈이 잇따르는 등 극심한 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반정부 시위로 치안 불안이 커지자 칠레 정부는 급기야 국제회의 개최를 포기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APEC 정상회의 개막을 불과 17일 앞두고 내린 전격적인 결정입니다. Y con profundo dolor, porque este es un dolor para Chile. Ha resuelto no realizar la cumbre de APEC, que estaba programada para el mes de noviembre. 이에 따라 APEC 정상회의에 참석하기로 한 정상들은 곤혹스러운 입장에 처하게 됐습니다. 무엇보다 이번 정상회의를 계기로 1단계 합의안에 서명할 것으로 기대를 모은 미중 정상의 무역협상 추진 일정은 차질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또 한일 갈등의 실타래를 풀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만남도 무산됐습니다. 칠레에서 지하철 요금 인상으로 촉발된 반정부 시위는 정부의 대대적인 개각 등 이딴 유화책에도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Invito a todas las personas a participar para evitar que se den los desastres. Es legítimo estar protestando, es legítimo querer cambios, todos los queremos. 칠레 정부의 안일한 대처로 사회 불평등에 대한 범국민적 분노가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국제회의 취소라는 초유의 사태로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YTN 이교준입니다. 칠레의 에이펙 정상회의 개최 취소로 미중 무역협상 추진 일정에 차질이 우려되는 가운데 미국 백악관은 애초 시간표대로 양국 간의 서명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호건 기들리 백악관 부대변인은 현지 시각으로 30일 이메일을 통해서 우리는 같은 시간 프레임 안에 중국과의 역사적인 1단계 합의를 마무리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중국 매체들 역시 미중 무역 합의 1단계 서명에는 이번 회의 취소가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중국의 영자지 글로벌타임스는 중국 상무부 소속 연구기관 전문가의 말을 인용해서 미중 양국이 합의에 도달하는 데 최선을 다한다면 칠레의 정상회의 취소가 서명 과정에는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중국 글로벌타임스는 특히 칠레 에이펙 정상회의가 취소됨에 따라 미중 양국이 중립적인 제3국에서 1단계 무역 합의 서명식을 갖게 될 것으로 보인다는 중국 상무부 산하 국제무역경제협력연구원 소속 메이시니 연구원의 예상을 소개했습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기준금리를 또다시 0.25%포인트 인하했습니다. 이번 금리 인하는 올해 들어 세 번째인 만큼 향후 기준금리는 이 선에서 당분간 유지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박상남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정례회의에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회의에서 0.25%포인트 인하한 지 42일 만입니다. 이번 기준금리 인하는 올해 들어서만 세 번째이자 지난 7월 말과 9월 중순을 포함해 3회 연속 인하입니다. 이에 따라 기준금리는 1.5에서 1.75%대로 내려가게 됐습니다. 제롬 파월 미 연준 의장은 미미한 인플레이션 압력뿐만 아니라 경제 전망에 대한 글로벌 전개 상황을 고려해 기준금리를 인하했다고 밝혔습니다. In contrast, business investment and exports remain weak, and manufacturing output has declined over the past year. Sluggish growth abroad and trade developments have been weighing on those sectors. 연준은 성명에서 9월 성명 문구 중 경기 확장을 지속하기 위해 적절히 행동하겠다는 문구를 삭제하고 대신 목표 범위의 적절한 경로를 평가하겠다는 문구를 추가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성명에 수정된 부분은 연준이 당분간 금리를 현 상태로 유지하겠다는 뜻으로 해석했습니다. 이번 금리 인하는 투표에 참여한 의원 10명 중 8대 2의 찬성으로 결정돼 이번에도 만장일치 찬성을 얻진 못했습니다. 제롬 파월 의장 취임 이후 기준금리 결정 과정에서 만장일치가 깨진 것은 이번이 네 번째입니다. YTN 박상남입니다. 김현철 통일부 장관이 오늘 금강산 관광사업자인 현대아산과 한국관광공사 대표를 만나 북한의 남측 시설 철거 요구 등 관련 문제를 협의합니다. 통일부는 김 장관이 오늘 오후 정부 서울청사 장관 집무실에서 배국환 현대아산 사장과 안영배 관광공사 사장을 면담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장관은 북측이 정부의 실무회담 제안을 거절한 뒤 대응 방안과 금강산 관광재개 활성화 해법 등을 협의할 계획이라고 통일부는 설명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금강산 관광 재개를 추진하는 시민사회단체가 300명 규모의 관광객을 모집해서 금강산 개별 관광을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금강산 관광재개 범강원도민운동본부는 강원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금강산 방문을 희망하는 300명 정도를 모집해서 2개월 내에
통일부에 방북 신청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운동본부는 중국이나 유럽 관광객이 찾고 있는 것처럼 금강산 개별 관광은 대북 제재 대상이 아니라며 국민 염원을 모아서 전국에서 방북단을 모집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반년 가까이 치열한 법정 공방을 벌였던 KT 채용 비리 사건과 관련해 어제 1심 재판부가 이석채 전 KT 회장에게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딸의 취업이라는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의 재판에도 영향이 불가피해 보이는데요.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김무준 기자. 네, 사회부입니다. 예, 어제 나온 1심 결과부터 좀 이야기를 해보죠. 재판부는 이 전 회장을 포함해서 KT 전 임원들에게 유죄를 선고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서울 남부지방법원은 KT 채용비리 혐의로 기소된 KT 전 임원들에게 모두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특히 재판부는 이석채 전 회장에 대해서는 혐의의 대부분을 인정하면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이 전 회장과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유열 전 사장과 김상효 전 실장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아울러 김기택 전 상무에 대해서는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모두 2012년 상하반기 KT 신입사원 공개 채용 등에서 유력 인사의 친인척 등 모두 12명을 부정한 방식으로 뽑아 채용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 가운데 이 전 회장은 김성태 의원의 딸을 포함해 11명을 부정 채용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 판결과 관련해 이 회장 측은 결과가 실망스럽다며 항소의 뜻을 내비쳤습니다. 네, 재판부가 이번 채용 비리를 유죄로 판단 근거는 어떤 겁니까? 네, 우선 재판부는 여러 증거를 종합했을 때 당시 KT의 최고 인사결정권자인 이 전 회장이 부정 채용을 직접 지시했다는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KT는 국가기관 통신 사업을 담당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다른 사기업과 달리 채용 과정의 자율성이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보았는데요. 여타 사기업에 비해 더욱 엄격한 과정이 요구되지만 이 전 회장이 무한한 재량권으로 부정 채용을 지시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전 회장이 문제가 생기자 부하 직원에게 책임을 떠넘겼다고도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번에 드러난 부정 채용은 공개 채용 공정성을 훼손한 행위라며 수많은 지원자에게 좌절감을 안겨줬다고도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네, 자, 누군가에게는 불공정했을 부정 채용 좀 엄중히 본 건데요. 이번 판결에서는 당시 이 전 회장의 최측근이었던 서유열 전 사장의 증언을 재판부가 얼마나 받아들이느냐 이 부분도 관건 아니었습니까? 결과를 보면은 재판부는 서 전 사장의 진술에 힘을 실어준 거로 봐야 되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2012년 당시 이석채 전 회장의 오른팔로 불렸던 서 전 사장은 공판 과정 중에 줄곧 이 전 회장에게 직접 부정 채용 지시를 받았다고 주장해왔습니다. 그리고 재판부는 당시 KT 조직 지휘 체계를 고려하면 이 전 회장의 지시 없이 부정 채용을 결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면서 서 전 사장 증언을 대부분 받아들인 겁니다. 서 전 사장의 증언이 중요한 이유는 또 있습니다.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성태 의원의 재판과 밀접하게 관련돼 있기 때문입니다. 김 의원은 자신의 딸을 채용해준 대가로 이 전 회장의 국감 증인을 무마시켜 주었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서 전 사장은 이 전 회장이 김 의원이 KT를 위해 열심히 돕고 있는데 딸이 정규직으로 근무할 수 있게 해보라고 지시했다고 주장하며 이 전 회장의 지시대로 인재경영실에 김 의원의 딸을 공채에 포함시키도록 지시했다고 증언했습니다. 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서 전 사장의 주장에 대해 모순점이 없이 대체로 일치하기 때문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니까 재판부가 이석채 전 회장이 김성태 의원의 딸의 채용을 대가로 뇌물을 공여했다고 인정한 셈입니다. 네, 앞서 열린 재판에서 김성태 의원, 서 전 사장의 주장을 강력하게 부인을 해왔었는데 법원이 서 전 사장의 증언에 손을 들어준 점을 보면 김 의원에게는 좀 불리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김성태 의원이 받는 혐의는 뇌물수수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재판부가 서 전 사장의 증언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면서 이 전 회장의 뇌물 공여는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요. 따라서 앞으로 열릴 김 의원의 재판 관건은 딸 채용이라는 뇌물이 과연 대가성이 성립하느냐 여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뇌물을 받는 수뢰죄는 부정한 이익을 받는 행위와 직무 관련성, 즉 대가성이 있어야 성립하기 때문입니다. 이번 재판에서는 이 전 회장 등이 특정 지원자를 채용해 그 가족이나 추천자의 영향력으로 받을 수 있는 혜택을 고려한 것으로만 보인다고 판단하고
김 의원의 딸 채용 사의와 관련한 구체적인 부분은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습니다. 줄곧 자신의 혐의를 부인해온 김 의원은 이번 판결과 관련해 재판부의 뜻을 존중하면서도 앞으로 열리는 공판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따라서 앞으로 예정된 뇌물죄 재판에서는 대가성 여부를 두고 검찰과 김성태 의원 측의 치열한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의 어머니 고 강한옥 여사의 장례 미사가 정치권 인사와 신자 등 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부산 남천성당에서 엄수됐고 조금 전 끝났습니다. 조금 전에 화면이 지금 들어왔는데요. 이제 장지인 경남 양산으로 이동하는 모습입니다. 장례 미사는 끝났고요. 지금 이제 운구차가 경남 양산 장지로 이동하는 모습 보고 계신데요. 장지는 경남 양산의 하늘공원으로 이제 옮겨질 예정입니다. 문 대통령과 유족들 고인의 운구차를 따라서 남천성당을 출발해 경남 양산 하늘공원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자연매장으로 장례를 치를 예정이라고 전해지고 있고요. 이후 30일 동안 연미사 등을 드리고 영성체 진행 등이 끝나고 성묘를 하면 장례 예식은 모두 마무리된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 그 장지로 알려진 양산 하늘공원은 천주교 부산교구 신도들을 위한 공원 묘원입니다. 1978년 세상을 떠난 문 대통령의 부친 고 문용현 옹의 유골도 이곳에 안장돼 있고요. 그래서 강 여사의 유골은 가족 봉안묘 남편 옆자리에 영면할 예정입니다. 지금 미사를 끝내고 장지로 이동하는 현장 모습 조금 전 들어오는 화면을 전해드렸습니다. 비서를 성추행하고 가사도우미를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된 김준기 전 동부그룹 회장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수서경찰서는 오늘 성폭행과 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김 전 회장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김 전 회장은 지난 2017년 9월 여비서를 상습 성추행한 혐의로 고소당했고 또 2016년 별장 가사도우미를 성폭행한 혐의로 지난해 추가로 피소됐습니다. 화성 8차 살인 사건으로 억울한 누명을 썼다며 재심을 준비 중인 윤모 씨가 다음 주 거짓말 탐지기 조사와 법체면 조사를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윤 씨 측 박준영 변호사는 취재진과 만나 다음 주 경기 남부지방경찰청에 출석해서 윤 씨 결백을 입증할 사실상 마지막 조사를 받기로 했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박 변호사는 경찰이 윤 씨 주장을 믿지 못해서가 아니라 윤 씨 측이 더 강력히 원해서 진행되는 조사라고 덧붙였습니다. 대전 유성경찰서는 대학 여자 화장실 등에서 몰래카메라를 촬영한 혐의로 충남대 연구교수 A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은 지난달 말 대학에서 몰래카메라를 촬영한 사람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수사에 들어가서 용의자로 지목된 30대 A씨 컴퓨터에서 여성 특정 신체 부위가 촬영된 영상과 사진 1,500여 장을 발견했습니다. 경찰은 A씨가 수년 전부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몰래카메라 사진과 영상을 인터넷에도 유포했는지 수사하고 있습니다. 가을 황사가 또 찾아왔습니다. 저녁부터는 또 설상가상으로 중국발 스모그까지 가세하면서 미세먼지 농도가 급증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정혜윤 기자. 네, 정혜윤입니다. 네, 또 가을 황사가 유입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새벽부터 백령도에서 황사가 관측되고 있습니다. 이 지역 미세먼지 농도는 세제곱미터당 200마이크로그램 가까이 치솟은 상태입니다. 지난 27일 몽골에서 발생한 황사 가운데 일부가 중국을 거쳐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고 있는 건데요. 네, 지금 내륙의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이지만 오후부터 황사가 영향을 주면서 미세먼지 농도가 점차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저녁부터는 황사의 중국발 스모그까지 가세하겠습니다. 국립환경과학원은 황사의 스모그가 겹치면서 미세먼지뿐 아니라 건강에 더 안 좋은 초미세먼지 농도까지 크게 치솟을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퇴근길부터 나쁨 수준까지 오른 미세먼지는 금요일인 내일까지 계속되겠고 일부 지역에는 특보가 내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노약자와 어린이는 되도록 외출을 자제하고 야외활동 시에는 규격에 맞는 미세먼지용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미세먼지는 주말 들어 옅어지겠고 일요일에는 공기가 깨끗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YTN 정혜윤입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 어머니 강한옥 여사의 발인이 조금 전 끝났습니다. 장지로 이동하는 모습 조금 전 저희가 화면으로 보여드렸는데요. 불효가 훨씬 많았다. 마지막 길, 어머님을 추억하는 대통령의 사모곡도 조명받고 있습니다. 잠시 뒤에 전국 대담 코너에서 이 이야기도 잠시 해보겠습니다. 2부에서 뵙겠습니다.